삼성 뇌물죄, 국정농단의 핵심에 있었던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었던 근거에는 여러 가지 헌법 정신을 수하지 못했지만 형법상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뇌물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네네. 그럼 이것을 밝혀줄 가장 결정적인 혐의자입니다. 네. 라고 하게 되면 검찰이 그 법원 입장에서 가뜩이나 요즘 법원 개혁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걸 또 기각해갖고 우리가 또 도를 맞아? 지금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지금 담당하고 있는 영장 전담 판사의 성향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두 명이 지금 우병우 수석하고 이영선 행정관 관련돼서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기각했었거든요. 이분이 다 그랬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뭐 이런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요건이 제대로 부합되지 않으면 약간 좀 기각하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왜 그러세요, 근데? 그래서 이런 성향을 고려해 봤을 때 영장 판사 이름이 어떻게 되죠? 권순호 권순호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몇 개예요? 기수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어쨌든 그 영장 재판부에 일반 판사가 있고 부장이 2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권순호 부장판사 70년생인데 몇 개입니까? 팩트 체커. 네, 지금 거기 안 나와요. 거기 안 나옵니다. 예, 아직 70년생인 건 나왔거든요. 70년생이면은 예. 70년생이면 정상으로 하게 되면 한 28개, 9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쯤 될 것 같은데. 보통. 예. 그렇죠. 84, 85가 한 23기 예. 이쯤 되니까. 그러면 64, 65가 23기. 70이면 한 28, 7기소, 8기소부터 31기 사이 원절일 것 같습니다. 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요. 기수가 중요하진 않죠. 기수 중요해요. 네. 기수 중요해요. 기수 중요하면 동기들한테 성향을 물어보면 금방 나오니까요. 이영선, 우병우 영장을 기각한. 그러니까 지탄을 엄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자기 소신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게 한 거니까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원래 우리가 헌법 정신에 기초하게 되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자꾸 우리가 이제 이게 국정농단의 주범들이고 주 혐의자이기 때문에 국민 감정상 구속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인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속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변호인 떠나서. 왜냐하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버티다가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권순호 판사는 26기입니다. 권순호 판사의 성향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각하면은 이제 그 판사가 뭐 우병우 사단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성향 분석 또는 뭐 인식 공격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검찰의 소명이 또렷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검찰의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두 번째 집어넣는데 이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 혐의가 명확하면 이거는 뭐 부장 판사가 누구라도 기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자정 전후에 저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내일 새벽까지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만큼 1항, 2항 혐의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대 학사 비리에 대한 업무방해죄, 청담고 여러 가지 출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죄. 이건 있던 거라 추가될 게 별로 없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얼만큼 뚜렷하냐. 이게 핵심 관건인 것 같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관련돼서 지금까지 이제 정유라 씨가 주장했던 부분은 엄마가 다 했고 그게 삼성 돈인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썼더라도 이 관련된 공범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상하 씨가 정유라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성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혐의도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검찰 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 때 이런 부분을 정말 범죄 실행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한 공범이나 정범의 위치에 있었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범죄 자체에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은 몰랐느냐 이 부분에 관련돼서 판단을 하고 아마 이에 따라서 영장이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자꾸 이 말세탁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좀 불편해서요. 제가 말띠라서 말을 애정하는데 말은 세탁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은 목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통한 돈 세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승마 인구가 많지는 않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젊은 F1 레이싱카 선수인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페라리를 딱 주면서 20억짜리인데 이걸로 연습하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20억이 있었던가?
근데 이게 조금 있다 이 차가 좀 문제가 있는데 람보르기니로 바꿔주면서 이건 더 좋은 거야. 30억짜리야. 이걸 쓰렴. 그런데 제가 자동차 운전하는 선수면 말이죠. 예. 이 차가 브랜드가 어떤 거고 얼마짜리고 어떤 선수가 타고 세계 이게 몇 대 있고 빠삭하게 아는 게 정상이에요. 예. 정유라도 좀 그랬을 거라고 봐요. 예. 블라디밀은 어떤 말이다. 족보를 꿰고 있었을 거예요. 아하. 이 비타나 부인은 어떤 말이다. 꿰고 있었을 거예요. 예. 얼마다 이 시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삼성이 얼마 지불했고 엄마가 얼마를 냈는데 엄마가 삼성한테 야단치는 것도 봤을 겁니다. 박원호 전무랑 셋이 친했거든요. 왜 이게 삼성 소유로 돼 있어요? 말이. 우리 소유로 돼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따졌다는 정황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검 때. 언제 말 빌려달라 네. 그랬냐, 사달라 그랬지. 그 돈은 삼성이 냈는데 소유권은 우리로 해달라? 이게 뇌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이 말세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말을 바꿔치면서 이 돈이 움직이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유라가 그 말을 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싱카인데 이 차를 주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보다 이 차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선수가.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바꿔주니까 바꿔 탄 것 뿐이에요. 말이 앞뒤가 안 되죠. 말이 앞뒤가 이 정유라가 가장 꼼꼼하게 이 말 바꾸지 마세요. 이게 더 좋아요. 아니요, 바꿔주세요. 저게 더 좋아요.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비타나 V가 갖고 시합 못하고 연습 못하니까 말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인인데 이 코어 스포츠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한 달에 630만 원씩 1년 이상 받았으니까 연봉 7천 이상을 챙긴 거예요. 그럼 나는 지원받는 선수인데 월급을 받는다?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실제로. 예. 이거 몰랐을까요? 자기가 월급을 한 달에 600 이상 받는데 이건 용돈으로 줍니까? 코어 스포츠가? 삼성이? 이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잖아요. 그럼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미 덴마크에서 돈 감각이 뛰어난 걸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아, 이 집산 돈은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어차피 나에게 상속할 강원도의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돈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매우 이상한 얘기였긴 하지만 그만큼 자기는 내 돈에 관해서 내가 책임진다라는 또 소신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다면 피해가기 어려운데 1차 구속 기각될 때와 다르게 오늘 2시간 반 심의 마치고 나올 때 정유라는 포커페이스가 아니거든요. 표정이 매우 어둡고 칙칙했다. 짜증난 표정이었다. 그래서 뭔가 이 판사의 질문의 어떤 강도나 밀도가 1차 때와는 상당히 달랐던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게 아닌가. 불길하다. 정유라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변호사님, 그 불길하다 그랬다가 영장 기각된 경우 많았잖아요. 좀 신나겠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의 추정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단하는 우리 안 맞는 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영장 절대 기각될 거다 오늘. 안 맞겠죠? 어쨌든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나름인데 예. 아까 뭐 국민의 정서 재판부가 그렇죠. 국민의 정서만 갖고 판단할 건 아니지만 거기에 정서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안은 이런 부분들이 뭐 여론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구속해서 수사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시간을 2번이나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각이 된다면 검찰은 정말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이쯤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외국화 관리법은 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범죄 수익 은닉 이건 그거 무척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적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범죄 수익에 관련된 부분을 인지하고 사용한 부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공범이나 정범의 위치가 돼야지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재판 검찰이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도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일단 방어하고 있는 그 정유라 씨 측에서는 내가 나이도 어리고 말만 타던 애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알았겠느냐. 그리고 엄마의 성향을 봐라. 엄마는 주도적으로 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딸이 나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바라봤을 때 누구의 말을 더 일리 있게 보느냐. 분명히 재판부도 의심은 조금 하고 있을 겁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정유라 당신이 정말로 몰랐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오늘 이상화 증언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부분에 몰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비중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인멸. 네, 그렇죠. 그다음에 몰타는 도피의 위험, 그렇죠. 도피의 우려, 그리고 사안의 충대성, 그렇죠. 범죄 수익 은닉. 그러니까 그 범죄 수익의 은닉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정유라가 최순실에 관련된 돈의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알고 있었다면
그 최순실이 감춰놓은 혹시라도 감춰놓은 재산에 관련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추가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어쨌든 그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주호 기자님. 네. 기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영장이 이제 기각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법조 출입 기자들의 분위기는 법조 출입 기자들도 좀 더 그 기각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전체적으로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검찰이 이번에 새롭게 이게 추가한 거는 범죄 수익 은닉의 혐의인데 그런 것들이 이 정황 아까 뭐 최영현 평론가님이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정황 증거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뭐 정유라 씨는 도피 우려가 없다. 나는 아이가 있는데 왜 도피 우려를 걱정하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은 어쨌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다시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때는 기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그 이상화 그에게 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모가 이게 스모킹 건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들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8월 17일로 종결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 그 전에 재판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또 독일에 있는 비덱 스포츠를 좀 청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거를 이렇게 어쨌든 재단에 들어간 돈을 주머니 있던 쌈짓돈처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걸 또 지금도 마음대로 마음껏 청산했고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23명이 최순실 재산 환수법을 발의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위헌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법률을 만들 때는 일반적인 그 추상적인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적용이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게 법의 일반성인데요. 이렇게 한 사람을 특정해갖고 특정 사건의 처분적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는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위헌의 소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겨냥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특별한 사안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환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분적 법률을 용인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최순실 씨가 국정 관련된 농단의 범위가 너무 넓고 그리고 지금 그 헌법 질서를 교란한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회정의에 시그널을 준다는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그렇게 위헌성을 물론 피해 가야겠지만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사한 법이 유일하게 우리가 전두환 추징법 이렇게 부르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추징한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 아니야? 국정농단의 비선 실세잖아요. 최순실의 이 돈, 원천 자본은 어디서 온 것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확증은 안 됐지만 수많은 이 손가락이 지시하는 게 바로 최태민으로 올라가고요. 그렇죠. 최태민의 돈은 어디냐? 통치자금? 네, 79년 11.6 이후에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CD 등등등.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결국은 박근혜, 최순실, 최태민 다 엮이지만 박정희 은닉재산 추징법의 다름 아니다. 그럼 전두환 추징법과 형평성이 맞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통치자금을 빙자한 권력형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최순실 그 부정재산 환수법이 아니고 이건 추적을 해서 박정희 은닉 재산 환수법. 네. 뭐 굳이 이 약어로 길게 하면은 박최박 이 은닉자금 추징법인데 박정희, 최태민, 최순실, 박근혜로 연결되는 두 일가의 일대에 거친 이 비선과 사실은 이 권력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부녀 대통령 이렇게 부르는 상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성향 분석 또는 뭐 인식 공격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검찰의 소명이 또렷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검찰의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두 번째 집어넣는데 이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 혐의가 명확하면 이거는 뭐 부장 판사가 누구라도 기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자정 전후에 저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내일 새벽까지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만큼 1항, 2항 혐의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대 학사 비리에 대한 업무방해죄, 청담고 여러 가지 출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죄. 이건 있던 거라 추가될 게 별로 없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얼만큼 뚜렷하냐. 이게 핵심 관건인 것 같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관련돼서 그 지금까지 이제 정유라 씨가 주장했던 부분은 엄마가 다 했고 그게 삼성 돈인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썼더라도 이 관련된 공범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상하 씨가 정유라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성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혐의도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검찰 측의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 때 이런 부분을 정말 범죄 실행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한 공범이나 정범의 위치에 있었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범죄 자체에 관련면은 예. 70년생이면 정상으로 하게 되면 한 28개, 9개? 그 정도 될 것 그 정도쯤 될 것 같은데. 보통. 예. 그렇죠. 84, 85가 한 23기 예. 이쯤 되니까. 그러면 64, 65가 23기. 70이면 한 28, 7기소, 8기소부터 31기. 그 원절일 것 같습니다. 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요. 기수가 중요하진 않죠. 기수 중요해요. 네. 기수 중요해요. 기수 중요하면 동기들한테 성향을 물어보면 금방 나오니까요. 이영선, 우병우 영장을 기각한. 그러니까 지탄을 엄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자기 소신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게 한 거니까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원래 우리가 헌법 정신에 기초하게 되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자꾸 우리가 이제 이게 국정농단의 주범들이고 주 혐의자이기 때문에 국민 감정상 구속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 인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속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변호인 떠나서. 왜냐하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버티다가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권순호 판사는 26기입니다. 권순호 판사의 성향보다 더 중요한 건 예. 우리가 기각하면은 이제 그 판사가 뭐 우병우 사단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개인 삼성 뇌물죄, 국정농단의 핵심에 있었던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었던 근거에는 여러 가지 헌법 정신을 수하지 못했지만 형법상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뇌물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네네. 그럼 이것을 밝혀줄 가장 결정적인 혐의자입니다. 네. 라고 하게 되면 검찰이 그 법원 입장에서 가뜩이나 요즘 법원 개혁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걸 또 기각해갖고 우리가 또 도를 맞아? 지금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영장 지금 담당하고 있는 영장 전담 판사의 성향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두 명이 지금 우병우 수석하고 이영선 행정관 관련돼서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기각했었거든요. 이분이 다 그랬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뭐 이런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요건이 제대로 부합되지 않으면 약간 좀 기각하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왜 그러세요, 근데? 그래서 이런 성향을 고려해 봤을 때 영장 판사 이름이 어떻게 되죠? 권순호 권순호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몇 개예요? 기수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어쨌든 그 영장 그 재판부에 일반 판사가 있고 부장이 2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권순호 부장판사 70년생인데 몇 개입니까? 팩트 체크. 네, 지금 거기 안 나와요. 거기 안 나옵니다. 예, 아직 70년생인 건 나왔거든요. 70년생인데 근데 전체적인 상황은 몰랐느냐 이 부분에 관련돼서 판단을 하고 아마 이에 따라서 영장이 아마 그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최영일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영일 자꾸 이 평론가님. 말세탁 얘기가 나오는데 전 이게 좀 불편해서요. 제가 말띠라서 말을 애정하는데 말은 세탁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은 목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통한 돈 세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승마 인구가 많지는 않잖아요. 쉽게 예. 말씀드리면 제가 젊은 F1 레이싱카 선수인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페라리를 딱 주면서 20억짜리인데 이걸로 연습하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20억이 있었던가? 근데 이게 조금 있다 이 차가 좀 문제가 있는데 람보르기니로 바꿔주면서 이건 더 좋은 거야. 30억짜리야. 이걸 쓰렴. 그런데 제가 자동차 운전하는 선수면 말이죠. 예. 이 차가 브랜드가 어떤 거고 얼마짜리고 어떤 선수가 타고 세계 이게 몇 대 있고 빠삭하게 아는 게 정상이에요. 예. 정이라도 좀 그랬을 거라고 봐요. 예. 블라디밀은 어떤 말이다. 족보를 꿰고 있었을 거예요. 아하. 이 비타나 부인은 어떤 말이다. 꿰고 있었을 거예요. 예. 얼마다 이 시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삼성이 얼마 지불했고 엄마가 얼마를 냈는데 엄마가 삼성한테 야단치는 것도 봤을 겁니다. 박원호 전무랑 셋이 친했거든요. 왜 이게 삼성 소유로 돼 있어요? 말이. 우리 소유로 돼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따졌다는 정황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검 때. 언제 말 빌려달라 네. 그랬냐? 사달라 그랬지. 그 돈은 삼성이 냈는데 소유권은 우리로 해달라? 이게 뇌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번 이 말세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말을 바꿔치면서 이 돈이 움직이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유라가 그 말을 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싱카인데 이 차를 주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보다 이 차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선수가.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바꿔주니까 바꿔 탄 것뿐이에요. 말이 앞뒤가 안 되죠. 말이 앞뒤가 이 정유라가 가장 꼼꼼하게 이 말 바꾸지 마세요. 이게 더 좋아요. 아니요, 바꿔주세요. 저게 더 좋아요.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비타나 V가 갖고 시합 못하고 연습 못하니까 말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인인데 이 코어 스포츠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한 달에 630만 원씩 1년 이상 받았으니까 연봉 7천 이상을 챙긴 거예요. 그럼 나는 지원받는 선수인데 월급을 받는다?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실제로. 예. 이거 몰랐을까요? 자기가 월급을 한 달에 600 이상 받는데 이건 용돈으로 줍니까? 코어 스포츠가? 삼성이? 이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잖아요. 그럼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미 덴마크에서 돈 감각이 뛰어난 걸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아, 이 집산 돈은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어차피 나에게 상속할 강원도의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돈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매우 이상한 얘기였긴 하지만 그만큼 자기는 내 돈에 관해서